스키를 시작한 건 내 나이 20살 0809 시즌이었다. 대학교 학과내 동아리에 스키 동아리가 있었고 스키도 타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가입하였다. 비시즌에는 스키 장비, 기술, 강습 방법 등을 배웠고 스키장이 오픈하자마자 2박 3일 훈련을 떠났다. 레벨 1에서 2 자격증이 있는 선배들이 조를 나누어 강습을 해줬다. 재밌지만 어려웠고 무서웠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2일차 야간 스키에 중급인지 상급인지 모르는 슬로프로 올라갔는데 무서워서 내려가지 못하니 선배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2박 3일 합숙 훈련이 끝나고 대학교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피닉스파크 스키학교 스키 강사로 들어갔다. 그 당시 스키학교는 체육과 학생들이 99%였다. 기억나는 학교는 강원대, 관동대, 조선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대, 중부대, 숭실대, 한체대 정도였다. 스키학교에서 생활은 약간 군대와 비슷했다. 단아가로 말하기, 연차별 행동, 단체 생활 등등 신기하고 재밌었다. A에서 D조까지 실력별로 그룹을 나누어 교육을 받았고 나는 D조로 시작해서 A조로 나왔다. 1년차 때 레벨 1을 취득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말년휴가 때 놀러 갔다가 다시 스키 타고 싶은 생각에 1월에 2년차로 입사를 했다. 다른 2년차에 뒤처지기 싫어서 더 열심히 탔고 다행히 2년차에 레벨 2를 합격하였다. 그때는 1011 시즌이었다. 레벨 2를 딴 후 복학을 했고 복학 후 주말 알바로 스포츠클럽에 들어갔다. 스포츠클럽에서 일하면서 더 이상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배우기보다는 혼자서 스키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영상들을 찾아보고 스키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귀로 담으며 조금씩 내 스키를 만들어갔다.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과정이었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나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키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 스키는 어느 정도일까? 그 궁금함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살로몬 대회와 지산 대회에 참가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 경험은 나에게 내 스키가 틀린 방향은 아니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 이후로 한솔배와 카브배를 출전하며 조금씩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제 레벨 3에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2018-19 시즌 기선전부터 레벨 3 도전을 시작했다. 휘팍 출신으로서 휘팍에서 열리는 기선전이기에 쫄리진 않았다. 종합 8강에서 0점을 받고 두 번째 종목으로 쇼미드 종목. 이 해에 카브배 출전을 하면서 규제 쇼턴을 경험해서인지 무난하게 탔다. 네네. 거기서 코스 이탈을 하게 되면 아예 실격으로 해가지고 그냥 심사위원당 마이너스 5점으로 총 마이너스 15점이 나가. 심하게 점수를 주네요. 그렇게 아예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때. 네, 다음은 세 번째 종목은 모글. 근데 높은 경사에서의 모글을 많이 못 타본 게 약점이었다. 앞 선수들이 넘어지고 튕겨나가길 반복. 완주만 하자는 심정으로 천천히 탔지만 후경으로 인한 스키 컨트롤이 안 되면서 튕겨나갔다. 이때 이후로 모글을 더 열심히 타기 시작했고 모글 탈 때의 폴 길이, 폴 체킹 위치, 포지션 등을 알기 시작했다. 네. 이런 멋진 명언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자, 중독되었다고 했는데요. 자, 안지상 선수 계속 중독된 상태로 계속 스키 타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연맹 기선전 출전 전에 점검차 협회 기선전에 먼저 출전했다. 장소는 용평인데 처음 타는 슬로프를 모두 대회 때 처음 타봤다. 이때는 뉴레드 모글이 어렵다고 생각 못하고 한 턴 한 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완주하였고 점수는 2점을 받았다. 2점을 받고서 난 모글을 제법 잘 탄다고 생각해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 레드 슬로프는 테크노 슬로프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무섭지 않았고 추임새를 넣으며 즐기며 내려왔다.
안 원장 화이팅. 안지상. 이때는 팔을 높이 들어 신체 각을 만들며 타는 방법으로 스킹을 했었다. 롱턴은 2점을 받았다. 쇼턴은 실버 슬로프에서 진행했는데 영상이 없다. 점수는 플러스 6점을 받았었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117번 안지상. 안지상 선수. 안 원장님 화이팅. 프리 쇼턴은 플러스 6점을 받고 최종 48등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때부터 연맹 기선전이 레인보우 3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했다. 급사면에서의 스킹이 너무 무서웠고 이때가 최고의 롱턴이었다. 마이너스 3점. 롱턴에 이어 종합 8강도 무서웠고 평소보단 좋은 결과였다. 그나마 쇼턴이 제일 자신이 있어서 만회할 거라 생각했다. 중단까지 리듬, 속도 컨트롤이 좋았다. 하지만 중단 넘어가면서 속도 제어가 안되면서 어깨춤을 추고 말았다. 작년 협회 기선전에서의 플러스 2점으로 좋은 기억이 있던 뉴레드복을 이때 알았다. 기선전 모글에는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그 함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면서 시원하게 탈락했다. 이 시즌에는 용평에서 한 달 살이를 했었다. 근데 레인보우 3는 무서워서 레인보우 2를 더 많이 탔었다. 그래도 조금씩 설면 적응을 하고 실력도 늘면서 전보다는 잘 탔다. 점수는 0점. 롱턴에서 나름 선방에서 자신감이 붙었는데 리듬 변화하면서 실수를 했다. 이 실수만 없었으면 0점을 받았을 텐데 생각하지만 저 실수를 했는데도 마이너스 1점을 받았으니 감사했다. 또 그나마 자신 있는 쇼턴이 마지막. 플러스를 받아서 만회하자 생각하며 탔다. 영상 기온으로 범프가 좀 있었고 컨트롤이 미스가 났다. 점수는 마이너스 1점. 이번에도 실수한 거에 비하면 좋은 점수였다. 매번 발목 잡힌 모글을 위해 모글 스키도 준비한 시즌이었다. 완주도 해봤고 함정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자신감이 넘쳤다. 미스도 없었고 스피드도 좋았다고 생각했다. 이건 무조건 플러스 점수다. 몇 점일 건가의 문제다 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딱점. 총 마이너스 2점으로 탈락했다. 사진 한번 멋있게 찍혀보겠다고 무리하다가 안발이 스키가 먹히면서 스키 리바운드에 의해 공중 부양을 경험했다. 꼬리뼈 쪽으로 떨어지면서 꼬리뼈 골절로 시즌 아웃.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휘팍에서의 기선전이다. 파라다이스 슬로프에서는 많이 안 타봤지만 레벨 1 시험을 여기서 봤던 추억이 있는 슬로프였고
레인보우 3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자신감 있게 탔더니 다행히 미스 없이 완주했다. 쇼터는 자신 있어서 마이너스는 안 받을 거라 생각하고 출발했다. 근데 폴이 스킬을 건들면서 리듬이 깨지면서 미스가 났다. 심판들이 못 봤어라 하고 잘 타고 내려왔지만 마이너스 2점. 그래도 미스 난 거에 비하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내 최고 난이도 모글 슬로프의 모글. 여긴 대회 3, 4일 전에 급하게 만들었고 연습도 못하게 막아놔서 연습을 한 번도 못하고 시합에 처음 탔다. 앞에 많은 선수들이 완주를 못하기에 상당히 쫄아서 탔다. 근데 다 내려오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건 생각보다 안 어려웠다는 것이다. 저렇게 타서 안 어려웠던 건가 싶기도 하고 딱점은 줄만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마이너스 1점으로 플러스 1점만 받으면 실기합격인 상황에서 종합 8강. 오후가 되면서 해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내 출발 순서에 경기가 딜레이 되면서 조금 남아있던 해도 다 사라졌다. 바닥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의 스키는 무서워해서 포지션이 높아지면서 밸런스가 깨졌다. 종합 8강 딱점. 최종 마이너스 1점으로 티칭3 또 탈락.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엔 레벨 3. 뭐에 씌였는지 갑자기 후경이 빠지면서 다이나믹 롱턴이 돼버렸다. 롱턴 폼이 좋은 시즌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경기였다. 야씨 크로스오버로 안 타더니 제대로 크로스오버로 탔네. 음성 다 들어가고 있지? 롱턴은 마이너스 3점. 이번에는 종합 8강. 미스 없이 상당히 잘 타고 내려왔다. 이건 플러스 나오겠다 싶어서 세레모니부터 했다. 하지만 딱점. 아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포지션 낮게 혹은 넓게 타려고 했다. 평소 타는 것보다도 얌전하고 넓게 탔다. 쇼터는 플러스 2점. 목을 마지막 남은 상황에 현재 마이너스 1점. 작년과 동일하게 목을에서 플러스만 나오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 목을 연습을 많이 해서 미스는 안 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출발 느낌은 좋았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갈비뼈를 때리면서 급하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다시 활주하는 여유까지 있었다. 지금처럼만 내려가면 되겠다 싶었다. 함정을 못 느낄 정도로 잘 타고 내려와서 이건 플러스가 나오겠다 싶었다. 편해. 속도 좋은데. 하지만 목은도 딱점. 최종 마이너스 1점으로 탈락. 작년 티칭3 레벨 3를 마이너스 1로 떨어지면서 스키에 매달리기보단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보낸 시즌이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타는 것도 질렸고 내 스키 실력이 준비가 되었다면 점수가 나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통과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맞이한 티칭3 시험인데 하이원에서 한다니 기회라고 생각했다. 빅토리아 슬로프는 다른 슬로프에 비하면 난이도가 좀 더 낮다. 롱턴 플러스 3점. 그 다음으로 쇼턴이었는데 쇼턴은 0점을 받았다. 아폴로 5에서의 모글이었는데 상당 경사가 세서 난이도가 있었다. 이제는 모글을 튕겨나가지 않을 자신은 있어서 쫄지 않고 달려봤다.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뒷모습을 보니 많이 돌려서 탄 것 같다. 모글은 딱점. 플러스 3점인 상황에 마지막 종목은 종합 8강. 범프가 심해서 미스만 나지 말고 타자라고 생각했다. 롱에서 숏까지는 좋았고 길은 한 대 한 번도 좋았다. 두 번째 길은 한 대에서 미스가 발생했다. 아, 큰일 났다 싶었던 순간이었다. 이제 피니시니까 미스하지 말자라고 생각했고 앞을 봤는데 범프가 너무 심했다. 제발 마이너스 3점 이하로만 주지 마세요. 결과는 딱점. 최종 플러스 3점으로 티칭 실기 합격. 티칭 3 합격 기원을 받아 레벨 3까지 가야 하는데 엄청난 폭설로 9시 시험이 1시로 변경되었다. 이상 가자. 너 롱턴 아니면 안 된다. 1점만 먹자. 욕심내지 말고. 롱턴 폼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눈에선 롱턴을 안 탄 지가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 눈에선 대회전 스키를 탈 자신이 없어서 회전 스키로 탔었다. 연기 시작 전에 핸드폰 한번 정리해주고 롱턴스럽게 턴 크게 포지션만 잡고 내려가는 걸 목표로 탔다. 바깥 스키가 범프로 인해 늦게 따라오는 걸 최대한 기다려주면서 미스 없이 안정적인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엣지 전환 시 신체 정렬과 스트레칭 동작이 보이도록 노력했다. 엣지각, 신체 기울기는 1절도 생각 안 했다. 롱턴은 마이너스 1점.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종목은 항상 발목을 잡은 모글. 깊었던 골에 많은 눈이 내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좋다. 푹신하니 맘껏 달려보자라고 생각했다. 가자. 출발 전 힘차게 응원해주신 동성민 형님 덕분에 더 기운이 났다. 4시즌째 모글에 노력한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이 편하게 탔다. 이번 모글의 함정은 피니시 15개 전 정도에 있었다. 여기서 확 깊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리듬이 빨라졌다. 운이 좋게도 이날 함정이 눈에 다 보였고 반응도 잘하고 미스 없이 완주했다. 결과는 제 스키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모글에서 플러스 4점. 현재 플러스 3점에서 마지막 쇼턴만 남은 상황. 범프가 너무 심해 카빙 쇼턴이 될까 싶었다. 카빙 쇼턴 비슷하게만 타자라고 생각하고 출발. 또 연기 시작 전에 핸드폰 정리해주고 스키가 눈에 묻히면서 미스가 났다. 때문에 느꼈다. 바깥발 들리면서 미스가 났다. 또 스키가 눈에 묻히면서 미스가 났다. 아, 또 떨어졌다. 하지만 마이너스 3점, 극적으로 1차 실기 합격. 그러면 딱점 아니야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요. 2일차에 게이트 종목 대신에 종합 8강을 진행했다. 눈이 그치고 전날 잘 눌러놔서 슬로프 상태가 최고 상태였다. 이 눈에 미스 나면 때려쳐야지 라는 생각에 극도의 흥분 상태로 출발했다. 아, 사람인가 싶은 순간이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더 잘 타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쇼턴에서 또 미스가 났다. 제발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이날 유일한 마이너스 3점이 바로 나였다. 후회는 없었다. 1일차 합격한 것도 운이 좋아서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들려온 결과 발표. 전원 2일차 실기 합격했다고 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정말이었다. 1일차 합격자가 저조해서 2일차의 합격자 비율을 조정해 준 것 같다.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면서 티칭 시험을 받고
티칭 시험에서는 탈락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종합 8강에서 실수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구슬은 잘 봤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니까 납득도 안 가고 화가 너무 났다. 다음날 떨어진 이유를 알고 싶어 전화통화를 했지만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하고 통화를 끝냈다. 전화로 실랑이 해봤자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을 기약했다. 레벨 3 실기 시험을 합격하면 3번의 구슬 기회가 주어진다. 전에는 2번이었는데 3번으로 변경된 지 3, 4년 되었다. 실기는 면제지만 레벨 3 시험 응시료는 동일했다. 그렇게 1년 만에 다시 보는 구슬 시험. 실기 합격자는 32명, 정해진 장소에 모여 있으면 심사위원분들이 오시고 조별로 밖으로 나가서 모이자고 한다. 조별로 줄을 서면 심사위원들과 마주서고 심사위원 대표가 구슬 시험 진행 방법과 평가 항목을 설명했다. 여기서 바뀐 점이 있었다. 시험 종료 후 심사위원의 피드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응시자들의 장단점을 말해준다는 건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래야 탈락자들도 탈락 이유를 알고 납득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구슬 시험은 진행됐다. 본인 차례가 되면 시험지를 뽑고 같은 조원들에게 그 기술을 10분 동안 강습을 하면 된다. 평가 항목은 안전, 인솔, 지도, 데모, 피드백이라고 보면 된다. 나는 스탬턴이 나왔다. 간단하고 포인트 있게 스탬턴에 대해 설명했고 시범을 보여줬고 한 명씩 내려오면 중간에 멈춰 세우고 피드백을 하고 다시 출발시켰다. 그렇게 내 차례가 끝났고 같은 조원들끼리 리프트를 타면서 잘한 점과 부족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부족한 것은 없었다라고 피드백을 받았고 나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모든 시험이 끝나고 심사위원의 피드백 시간. 시험 응시자 중 한 명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부족한 점에 대해 말해주었다. 갑자기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합격이라 생각하던 게 갑자기 불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갔다. 결과 발표. 합격. 합격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매우 기뻤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허무했다. 이 레벨 3를 따기 위해 수년간 보낸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뭔가 긴 여정이 끝난 느낌이 들었다. 26, 27 시즌부터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스킬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주변 지인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